내가 다 아까워서 그래. 아니 돈 많이 벌어. 저도 부자예요. 부자 말했어? 그거는 찐이야. 이제 그거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거는 말고 그냥 자기가 안 가고 싶으면 안 오는 거야 그냥. 너 어디서 왔냐? 어? 지금. 나? 아 지금? 지금. 짜잔. 일주일 동안 행복했죠? 네. 자, 일단 오늘 좀 걱정되는 게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오늘 해야 되거든? 오늘 이어져요. 근데 이제 일주일에 공백이 있었고 아마 일주일 동안 공백을 열심히 했으면 참 좋겠지만 안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저번 시간에 했었던 내용 중에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안 했어요. 저번 시간에 뭐 했는지 기억나니? 함수 했었어요. 함수. 효용 함수. 기억나? 증가라 감소하는. 막 먹으면 처음에 기분 좋지만 아프고요 아프고. 그래 막 하나 두 개 살 때까지 기분 좋다. 뭐 100개, 1000개, 10,000개 되버리면 그때부터는 쓰레기잖아. 근데 이제 점점 효용이 감소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효용 함수는 오늘 할 얘기는 아니고 오늘 이제 주로 얘기하는 건 수요 함수랑 공급 함수 기억나지? 수요. 뭐가 수요였어? 이 가격이면 사고 싶다. 그 마음이 이제 수요예요. 싸면 수요량이 많을 것이고 비싸면 수요량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걔는 가격에 대해서 우상향이야 우하향이야 수요함수.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떨어지지. 너는 안 사고 싶잖아. 그래서 이제 우하향할 것이고 공급함수 같은 경우에 그치 우상향이에요. 이 가격에 내가 팔고 싶다. 그러니까 비싼 값에 팔고 싶어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걔는 우상향할 것이다 가격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얼추됐다. 가격이 결정부터 해봅시다. 자 어떻게 가격이 결정되는가. 여러분이 먹고 있는 과자, 음료수, 왁구 그런 거 다 이제 가격이 있잖아요. 가격이 이제 어떻게 결정되는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결정되는 거에 대해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선 두 개의 함수가 필요합니다. 뭐랑 뭐? 수요함수랑 공급함수를 그려볼게요. 자 우상향하게 이렇게 그었다. 이거 수요야 공급이야. 그치 공급함수예요. 그래서 공급함수는 이렇게 가격이 상승할 때 공급량은 많아진다. P는 price 가격이었고 Q는 quantity 양이었어요. 양. 제가 이제 영어를 좀 많이 해왔어요 일주일 동안. 없어요. 아무것도 소리야. 미안. 여기서 말안 좋지. 거기 두 개 있는 거 아니야? 내 거야. 괜찮아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하향하는 이 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함수? 수요 함수겠죠. 수요 함수는 D라고 썼던 거 기억나요? 디맨드. D입니다. 자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자 곡선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가 지금 그려졌는데 만약에 가격이 지금 이쯤에서 형성이 됐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쯤에서 형성됐을 때 지금 이 둘의 차는 뭘 뜻하는 거냐? 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여기는 지금 D에 대한 놈이니까 수요량이지. 그러니까 가격이 이만큼 싸니까 사고 싶은 사람은 많아요. 근데 지금 가격이 싸니까 공급량은 되게 적죠. 그러면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공급이 많이 안 됐어. 그러면 사람들이 사고 싶어도 못 사겠지. 왜냐면 100개밖에 안 만들어놨는데 사고 싶은 사람은 1000명이야. 그래서 지금 이놈에 대해서는 가격 자체가 좀 싸게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만약에 가격 자체가 조금 올라가서 비싸게 형성이 됐다, 비교적 비싸게 형성이 됐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제 S 공급량은 많아. 팔고 싶은 사람
사람은 많은데 지금 여기 수요량은 되게 적지. 그러면 사고 싶은 사람은 적어. 많이만 만들어놨어. 그럼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냐? 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이씨 너무 비싸게 파는 거 같아서 가격을 좀 줄여야겠는데, 혹은 여기서는 좀 싸게 파는 거 같아서 비싸게 팔아도 되겠는데, 이렇게 되겠죠. 그럼 가격은 자연스럽게 어디서 결정이 되냐? 이 둘의 우리 교점. 여기서 가격이 형성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여기를 균형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균형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지금 균형점에서의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균형 가격. 균형 영어로 뭔지 아세요? 균형이 이제 이퀄 밸런스 뭐 이런 거예요. 좀 어려워요 알파벳이. 앞자가 E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라고 하냐? P2라고 이퀄 밸런스 알아? 모르죠? 아세요? 아니요.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균형을 이루고 있는 그때의 거래량이라고 해서 균형 거래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Q2가 되겠지. 따라오셨죠? 그래서 만약에 균형점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본다. 가격에 대해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면 얘는 누구랑 누구의 교점이냐? 수요 곡선이랑 공급 곡선의 교점. 여기에서 만약에 가격이 형성된다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다. 안정적인 상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교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 1번 문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뭐 어렵지 않죠. K회사에서 생산하는 스마트폰 가격 P에 대한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나온 것 같다. 자, 그래프는 계속 그려가면서 연습할게요. QS 얘가 P 플러스 12고 QD 얘가 마이너스 2P 플러스 130. 자,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물어봤으니까 여러분은 그냥 교점에 대해 집중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균형이죠. 따라오셨죠? 교점 어떻게 구해? 둘이 같을 때죠? 그래서 등식을 세우시면 되고, 등식을 세우시면 3P가 120이니까 P는 40. 그래서 균형 가격을 먼저 구하시면 40원이 균형 가격이다. 그래서 얘가 P이에요. 그리고 40이라고 한다면 지금 거래량은 여기든 똑같죠? 그래서 팔고 싶은 사람의 양과 사고 싶은 사람의 양이 똑같기 때문에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균형 거래량은 50이 되겠지. 쉽죠? 자, 그러면 균형을 항상 시장이 이루고 있냐라고 했을 때 시장이 사실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재고라는 것이 발생하잖아요. 사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을 때 재고라는 게 발생할 수 있죠, 시장에서. 그리고 여러분 웨이팅 해봤죠? 웨이팅이 발생하는 건 이제 수요량이 많은 거지.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 건데 파는 그거 자체가 이제 부족한 거잖아. 자성이 부족하는, 뭐 공급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불균형은 언제 이루어지냐라고 해봤을 때 일단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부터 할게요.
자, 이거는 S야 D야? S죠. 저게 뭐야? S잖아. 이건 D죠. 사용하는 게 S예요. 자, 지금 여기가 균형 가격 맞죠? P2 따라왔어요? 자, 첫 번째 상황. 균형 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쌀 때. 자, 그러면 낮은 금액에 형성이 됐다. 싼 금액에 형성이 됐다라고 할게요. 여기가 지금 시장가예요. 따라왔어요. 자, 비교적 싼 금액에 가격이 형성이 돼버리면 지금 수요와 공급 중에 누가 더 많아? 이거 뭐야 이거 D 수요잖아. 그러니까 싸니까 사고 싶은 사람이 많잖아. 팔고 싶은 사람은 적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 수요량이 많죠. 공급량은 적죠. 그럼 이만큼을 뭐라고 얘기하냐? 초과수요라고 해요. 그래서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초과수요가 발생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봤을 때, 야씨 이거 이 가격에 파니까 공급자들이 뭔 생각을 하냐? 이거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네. 웨이팅 왜 이렇게 길어? 이거 값을 올려도 되겠는데 이 생각이 들겠죠? 그럼 점점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래서 가격 자체가 점점 상승해서 어느 순간 어디에 도달하냐? 균형점에 도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황을 정리해보면 초과수요가 발생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 가격 자체가 이렇게 상승하게 돼요. 그럼 점점 초과수요가 이제 줄어들겠죠? 점점 줄어들면서 가격이 상승하면서 어디에 도달한다? 어디요? 그치, 균형점에 도달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시장 조사 잘 하셔야 돼요. 나중에 장사할 수도 있잖아.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이러면 가격을 좀 올리셔도 됩니다. 자, 반대 상황도 당연히 가능하겠지. 얘 뭐야? S 공급. 얘 뭐야? D 균형 가격 P2. 자, 만약에 시장 가격이 이번엔 더 비싸게 형성이 된다. 시장 가격. 그러면 너무 비싸게 형성되다 보니까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훨씬 많죠. 팔고 싶은 사람만 많고 사고 싶은 사람은 적어요. 그래서 이만큼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그럼 생산자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이씨 이거 산 사람 너무 적다. 재고가 너무 많다. 썩어난다. 팔고 싶다. 그럼 가격을 점점 낮추겠죠? 그러면 점점 초과 공급에 대해서 그 간격이 줄어들면서 균형점에 도달하겠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격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초과 공급이 일어나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자연스럽게 균형점에 도달해서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불균형이 균형으로 조금씩 회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예외 상황은 있어요. 이제 독점이라던가 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니면 뭐 이제 갑자기 뭐 가뭄이 일어난다던가 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가격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뭐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좀 딥하니까 나중에 학교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밑에 이제 2번 문제 초과 수요량이랑 초과 공급량 한번 계산해 보시면 뭐 쉽습니다. 일단 균형 가격 먼저 좀 구해보세요.
부가가치세 기억나? 우리나라 부가가치세가 몇 %게? 그렇죠, 10% 기억나세요? VAT 10% 그래도. 이번에 스페인 가서 한번 경험했습니다. 부가가치세 29%인가? 미친 것 같아. 너무 비싸. 근데 이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 제가 얘기했죠. 외국인들은 가가지고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연습을 가서 환급 받는 줄이 너무 길어. 사람들이 이제 다 환급 받으러. 물가가 비싸고 병원을 한번 갔거든. 아파서. 근데 병원비 얼마나 하자. 진단받고 그냥 약 받고 끝났거든. 50만 원 받았어. 말이 돼? 진짜 말이 돼? 거의 10분 만에 진료가 끝났거든. 진료가 거의 한 마리 뭐였어? 물 많이 먹어라. 그게 끝이었어. 그거랑 이제 약 한 3개 정도였대. 그래서 끝났는데 50만 원 받았어. 근데 이제 보험을 미리 들어놔서 다행히 이제 돌려받았으면 되는데 보험을 안 해놨으면 50만 원 생돈을 냈었어요. 보험은 한 5천 원짜리 보험이거든. 장난 아니야. 우리나라 기업 병원에서 그렇게 하면 10,000원도 안 나와. 약값은 비슷한데, 야 진료비가 많이 나와. 원래 우리나라도 그 정도 하는 건가?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거겠지 우리한테. 자 볼게요. 자 일단 균형 가격 구해봤어? 뭐 문제에서 꼭 구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둘의 교점을 구하시면 되죠. 그래서 교점을 등식 세워서 OP가 넘겨서 2,500이니까 P는 500만이죠. 그래서 이제 500일 때 균형이 형성이 된다. 자 근데 균형 가격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화장실 가격이 800원이래요. 그러면 비교적 높은 가격에 형성이 된 것이고, 그럼 그만큼의 뭐가 발생하냐? 초과 공급이 발생하죠. 그래서 공급량 구해보시면 800 집어넣었을 때 여긴 1900이고, 그리고 여기다 집어넣었을 땐 400이죠? 그래서 이 둘의 차가 초과 공급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과 공급량은 1500이고 이놈은 초과 공급이다. 자 그리고 만약에 가격이 400원이다 그럼 비교적 낮은 가격에 형성이 된 거고요. 그러면 지금 400을 여기다가 집어넣으셨을 때 여기는 1200이죠? 400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700이죠? 그래서 지금 이 둘의 차이만큼의 초과 공급이 아닌 수요가 나오죠? 그래서 초과 수요는 500.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제가 이걸 겪었죠. 생산자에 대한 세금 증가, 세금 감소, 50만 원이 왜 형성되는지 한번 봅시다. 병원 가격이 왜 50만 원이 되는지. 자, 공급 곡선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참 좋은데 변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정부가 세금을 막 부여할 수 있어. 너 이거 팔 때마다 뭐 100원씩 더 내라. 너 이거 팔 때마다 200원 내라. 근데 200원에 너무 갑자기 세금 올려서 300원 내라. 뭐 이렇게 세금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감소시킬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세금에 대한 효과가 뭐 생산자에게 주어질 수도 있고 소비자에게 주어질 수도 있는데 일단 생산자에게 주어졌을 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세금 증가. 자, 그래프는 좀 크게 그려볼게요. 칸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자, 최대한 크게 그려볼게요. 자, 얘 뭐니? 공급 곡선이죠, 여러분.
수요 곡선이죠. 자, 만약에 세금을 증가시켰는데 누구에 대한 세금이냐? 생산자에 대한 세금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중에 누구한테 변화를 줄까? 공급 곡선이죠. 그러니까 파는 사람한테 세금을 내는 거니까 이제 공급량에 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럼 원래 이렇게 무상행하던 S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변할까 생각해 봤을 때 얘가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왼쪽으로 이동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세금을 증가시켰어. 오른쪽으로 이동할까 왼쪽으로 이동할까? 세금을 증가시켰어. 우리한테 100원에 팔던 거, 100원에 세금 내면 됐던 거 하나 팔 때마다 200원에 내래. 200원 내래. 왼구.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렇게 생각했어?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왜 오른쪽인지 설명할게요. 자, 만약에 여기에서 팔았어. 여기서 지금 생각해봐. 지금 그냥 생각만 해봐. 이게 여기서 100원이야. 100원에 팔았어. 근데 이제 세금 50원 하던 걸 100원으로 늘려서, 그러니까 세금을 50원 증가시킨 거야. 그럼 난 100원에 팔던 걸 얼마에 팔고 싶어지냐? 자연스럽게 50원의 세금이 더 증가했으니까 100원에 팔던 걸 150원에 팔고 싶어져요. 지게 되겠죠. 왜냐면 150원에 팔아야지만 그 이윤 자체가 똑같을 거 아니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세금만큼 똑같이 이 내가 팔고 싶은 가격 자체가 올라오고 싶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럼 금액 자체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지. 가격 자체가 오른쪽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이 증가한다면 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한다. 조금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양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알았어요. 자, 그러면 그에 따른 효과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원래는 균형이 어떻게 형성이 됐냐? 지금 여기가 균형 가격, 여기가 균형 거래량이죠? 따라왔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변화한 거 보이죠? 곡선이 바뀌었으니까 그쪽이 달라지는 건 당연하지. 자, 균형 가격 올라가서 떨어졌어. 올라갔죠? 세금이 올라갔으니까 자연스럽게 가격도 비싸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균형 거래량 떨어졌죠? 그래서 가격이 올랐으니 자연스럽게 거래량이 감소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했다. 하락했다. 자, 반대 쌍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세금을 너무 비싸게 받았던 것 같아서 정부가 세금을 좀 줄여주겠다 감면할 수 있죠. 공급, 수요가 있습니다. 세금이 싸지면 가격 좀 낮춰도 되겠는데 부담이 줄어들 거 아니야. 이해되죠? 그래서 공급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하겠지. 자연스럽게. 그래서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증가하면 오른쪽, 감소하면 왼쪽. 쉽죠? 자연스럽게 균형 가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면 균형 가격은 여기서 원래 형성이 됐는데 고점에서 거래량도 여기서 형성이 됐는데 세금이 감면함에 따라 감소함에 따라
가격도 낮아진 거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낮아지고 거래량은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가격이 싸졌습니다. 그러면 GDP에는 영향을 어떻게 미칠까? GDP 기억나요? 오래전에 했죠 저희. GDP 뭐였어? 가격이랑 생산량을 곱한 게 GDP였거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P랑 Q를 곱한 게 GDP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PQ, PQ 곱한 게. 그럼 PQ 곱한 거는 얘는 내려갔고 얘는 올라갔으니까 그게 이제 반드시 증가했다라고 볼 수도 없고 반드시 감소했다라고도 볼 수 없지. 그래서 이 둘의 간격에 따라서 GDP는 다를 수 있겠죠.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만약에 거래량이 조금밖에 안 올라갔으면 GDP는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고 가격이 많이 이게 뭔 말인지 알겠죠? GDP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말 믿으면 안 돼요. 세금을 감소해서 뭐 경제를 성장시키겠다. 이렇게 이랬어. 생산자에 대해서 세금을 좀 감소해가지고 야 이제 좀 우리나라를 성장시켜보겠습니다. 경제 성장률을 잃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그 사람 경제 공부 안 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 왜냐면 GDP 자체가 가격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거래량이 올라가는데 가격이랑 거래량을 곱한 게 이제 경제 성장률이기 때문에 실질 GDP 자체가 기억나세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소득의 변화도 한번 해볼게요. 소득. 자 만약에 소득이 증가했다. 너네가 용돈을 갑자기 이제 10,000원 받다가 20,000원 받게 됐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소득이 증가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 S 얘 D 맞나요? 자 너희 같은 이제 구매자가 용돈이 늘었다, 소득이 늘었다. 그러면 어떤 곡선에 영향을 주게 되나? 수요 곡선이겠죠. 판매자가 아니라 이제 사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이제 수요 곡선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수요 곡선 얘들아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왜냐면 아씨 나 돈이 많아졌으니까 지금 이 여유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가격이어도 더 많이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에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자 거래량 가격 이렇게 원래 설명이 됐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가격 어떻게 됐어? 올라갔니 떨어졌니? 그치 올라갔죠. 거래량 올라갔니 떨어졌니? 그치 둘 다 올라갔죠. 차이점 보이세요 아까? 그러니까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가는데도 수요량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있는. 왜냐면 사람들의 그 수준 자체가 소득 수준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나 높은 가격이라도 더 많이 살 수 있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이거지. 그럼 자연스럽게 GDP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지. 왜냐면 얘도 상승했고 얘도 상승했으니까. 그래서 경제 성장을 진짜로 이루기 위해선 누구한테 영향을 주는 게 효과적이냐? 생산자와 소비자 중에 소비자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왜냐면 소비자 자체가 이렇게 우하하는 곡선인데 얘를 오른쪽으로 이동시켜버리면 자연스럽게 거래량이 올라가도 가격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둘 다 상승한다. 둘 다 상승하는 거 좀 기억해주세요.
가격도 상승하고 거래량도 상승한다. 수요 곡선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갑니다. 소득 감소 빠르게 할게요. 이제 같은 얘기입니다. S, D 갑자기 IMF가 터졌다. 경기 침체기다. 소득이 감소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주춤하겠죠? 그래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왼쪽으로 형성이 되겠다. 그러면 가격도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고 거래량도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면서 좀 타격이 크겠죠? 그래서 감소하고 감소한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 문제 저희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개념적인 내용은 끝났고 자, 일단 골프 용품의 가격 P에 대한 수요 함수는 일정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공급 함수에 대해서 지금 원래는 CP 마이너스 100인데 얘가 지금 CP 마이너스 190 이렇게 됐다. 왠지 봤더니 세율을 계산했다. 자, 물론 상수항을 보면 얘가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지 알 수 있겠지만 세율 인상 이 말만 들어도 공급 보수원이 왼쪽일지 오른쪽인지 판단하셔야 돼요. 어디요? 세율이 올라갔어. 공급 보수원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죠. 비싼 값을 팔고 싶어 해요. 왜냐면 세율을 인상시켰으니까 보상받고 싶어 해요. 올라간 인상만큼, 올라간 세율만큼. 그래서 가격을 높이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계산한다. 따라오겠죠? 자, 그러면 가격에 대해서 얘기해봅시다. 자, 원래 교점은 어디였냐? 3P가 900이니까 30P가 900이니까 30이죠? 그래서 가격은 30, 거래량은 집어넣어 보시면 200 맞죠? 근데 가격은 지금 올라갔죠? 세율이 인상해서. 그래서 지금 얘랑 얘 교점을 구해주시면 30P가 990이니까 33, 3원 올랐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거래량도 떨어졌다. 33 집어넣어 보시면 몇이요? 330, 140. 그래서 이렇게 된다. 쉽죠? 4번 해보세요.
자, 잘 보셨죠? 자, 원래 가격은 균형 가격은 교점 세워보시면 0.2p가 160이니까 0.2p가 160 맞지? 5 곱하면 되겠네. 그래서 가격은 800이죠? 그래서 800일 때는 지금 보시면 80에서 60 뺀 20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근데 뭐가 올랐대? 용돈이 인상됐대. 그러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여유가 이제 생겨서 수요 곡선 자체가 이제 좀 더 커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형성됐을 것이고 지금 자연스럽게 이놈과 이놈에 대해서 교점을 그려보시면 어쨌든 0.2p가 200이 됐으니까 이제 이놈은 1000이죠. 그래서 가격 자체가 1000의 형성이 되어도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가면 거래량이 떨어질 거라 생각하지만 오해예요.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거래량도 높아진 거 보이죠. 그래서 거래량이 지금 1000 집어넣어 보시면 40이 된다. 이해시죠? 좋습니다. 5번. 이게 약간 조금 생각해야 되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풀어보시면. 일 분만 더 해주세요. 자, 해볼까요? 자, 일단 문제에서 뭘 알려줬냐면 공급곡선이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 원점을 지난다고 되어 있지. 그래서 지금 0,0을 지나는 공급곡선을 이렇게 우상하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점을 지나고 있고, 그리고 수요곡선 같은 경우에는 뭐 자연스럽게 우하형하는 걸 그리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선 함수에 대한 식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가지고 우리가 함수를 직접 만드셔야 돼요. 자, 일단 원래는 균형 가격이 얼마나 했냐면 여기가 지금 10,000원이죠. 맞아요.
그냥 거래량 얼마예요? 몇 개요? 100개죠? 응? 그럼 지금 여기 만 컴마 100이잖아. 여기 0 컴마 0이잖아. 그럼 우리 곡선에 대해서 직선의 방식을 세울 수 있지? 기울기 몇이야? 기울기 만분의 100인 100분의 1이죠? 그래서 이 S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1 P 이건 P라고 씁니다. 이렇게 쓰면 되고 0,0 지나니까 이걸로 끊이지 않나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원래는 이런 공급 곡선입니다. 자, 근데 영화 발전 기금을 영화 배급사에 부과했더니 자연스럽게 균형 가격이 올라갔고 거래량은 떨어졌습니다. 새로운 공급 곡선을 구하래요. 힘들어.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 한국말 너무 많이 하고 있어. 까보자.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공급선이 이렇게 형성이 되겠지. 알았어요? 거기 올라가고 거래량이 떨어졌으니까. 자, 여기 나왔잖아. 좌표가 몇 컴마 몇? 만 500 컴마 84 맞죠? 그리고 이렇게 이동하는 건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는 게 아니야. 평행이동입니다. 평행이동. 그럼 뭐가 안 바뀌겠어? 직선에 대해서 기울기가 안 바뀌겠지. 그래서 기울기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새로운 공급 곡선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 100분의 1은 유지하신 상태에서 1500,84를 지나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지 않겠니? 가능하시죠? 그래서 이거 전개하시면 끝나겠죠. 전개하시면 100분의 1 P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05니까 84 하시면 마이너스 21 이렇게 되겠다. 됐지. 좋습니다. 자, 이제 질문 있나요? 없죠? 얘가 중요합니다. 개념 4. 실제로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좀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좀 알아둡시다. 자, 아까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 생산자, 그러니까 파는 사람한테 부과할 수도 있지만 사실 사는 사람한테도 부과할 수 있잖아. 뭐 우리 부가가치세 이거 다 사는 사람들이 내는 거잖아. 한국에서 10%, 스페인에서 5%다 사는 사람들이 내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세금을 우리가 이제 파는 사람에게 부과할 때의 효과랑 사는 사람한테 부과할 때의 효과 그거에 대해서 일단 좀 비교를 해보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금 M1이 추가적으로 생산자에게 부과가 됐다. 자, 해봅시다. 자, 생산자한테 부과되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중에 이게 뭐야? 공급, 수요. 생산자지. 누구에 어떤 곡선에 변화를 줘? 그치, 공급 곡선에게 변화를 주겠죠. 그래서 공급 곡선 S에게 변화를 줄 것이다. 자, 세금이 늘었다. 자, 공급 곡선 왼쪽 오른쪽. 세금이 늘었다. 오른쪽이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요. 이렇게. 자, 얼만큼? 똑같이 n만큼 이동하게 돼요.
방향으로 딱 n만큼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100원 이상 시키면 100원 비싸게 팔아야지만 이윤이 똑같아지기 때문에 세금이 올라간 것만큼 똑같이 그대로 가격에 대한 그 공급량이 늘어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은 뭐 이제 가격이 향상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놈에 대해서 우리가 식으로 작성한다면 S 같은 경우에는 이 공급량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따라 결정되는 함수죠.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세요? 가격에 대한 함수? 가격에 대한 함수? 자, 만약에 세금이 부과됐다. n만큼의 세금이 부과됐다. 그럼 얘가 지금 P축 방향으로 얼만큼? n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새로운 공급곡선 같은 경우에는 P 대신에 누굴 집어넣으면 될까? 그치? P-M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P-M을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된다. 왜냐면 P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니까. 가능하세요? 그러면 세금 M1을 마찬가지로 소비자에게 부과했을 때 해볼게요.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 세금이 부과가 된 거야. 자, 공급, 수요. 자, 소비자에게 부과가 됐으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곡선? 수요 곡선에 영향을 주겠죠, 여러분? 사는 사람, 수요 곡선. 수요 곡선 왼쪽 오른쪽. 한 개 살 때 원래 세금이 없었어. 너네 와꾸 살 때 세금이 없었어. 근데 와꾸 살 때마다 세금을 1,000원씩 받겠대. 그럼 너네 7,000원에 사던 걸 1,000원 더 내 세금. 그럼 8,000원 사야 되는 거지. 그럼 너네 얼마에 사고 싶어? 7,000원에 사던 걸 세금을 1,000원 더 내래. 그냥 원래 7,000원에 사고 싶잖아. 너네 마음은 그렇지 않니? 네. 그럼 너는 8,000원에 사고 싶거든, 6,000원에 사고 싶거든. 원래 와꾸가 7,000원이야. 7,000원 사고 있었어. 하나 살 때마다 세금을 1,000원씩 더 내래. 그러니까 이 가격이면 얼마에 사야 되는 거야? 8,000원에 사야 되는 거야. 맞지? 아, 그런 건 1,000원 그까이 거. 그냥 8,000원에 사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인간의 욕심은 얼마에 사고 싶겠어? 그냥 원래 가격에 사고 싶을 거 아니요. 원래 가격에 살려면 시작 가격이 얼마가 돼야 돼? 그치? 6,000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니요? 6,000원이 돼야지만 세금을 내도 그냥 기본 7,000원이잖아. 그러니까 원래대로 우리가 원래 원하는 수요량이 같은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려면 가격 자체가 올라가야 돼, 떨어져야 돼? 당연히 떨어져야 되겠지. 세금이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져야지만 원래대로 그 세금이 올라간 것만큼 보상을 받고 싶어 할 거 아니야. 이해되세요? 수요곡선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가격이 떨어져야 되잖아. 왼쪽이죠. 이해되세요? 잘해. 그래서 지금 이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얼만큼 왼쪽으로 이동하냐? 1,000원을 상승시키면 자연스럽게도 1,000원을 싸게 받으면 원래 가격대로 받게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세금이 M1이면 왼쪽 방향으로 N만큼 혹은
부호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마이너스 n만큼 이동해야 되겠죠. 따라 올렸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원래 가격이 이제 p다. 근데 여기 이제 p-m이 돼야지만 세금이 m1 부가가 돼도 원래 가격이 p1에 살 수 있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식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원래 공급 곡선인 디맨드 같은 경우에는 가격, 프라이스에 대한 함수죠. 자, 근데 세금이 M1 소비자에게 부과가 됐다라고 한다면 얘는 P축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M만큼 이동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새로운 수요 함수 같은 경우에 P 대신에 두고 P 플러스 M이겠죠. 이걸 집어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 조금 헷갈려 할 수 있으니까 생산자와 소비자 여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차이점은 좀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 뭐 어느 정도 암기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6번 문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이거 중요해요. 6번 봐봐요. 자, 지금 시계가격 P 만원에 대한 수요 함수가 160-6P로 일정하대요. 그러니까 수요 함수가 지금 보시면 160-2P로 일정하고 공급 함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P 플러스 70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개당 3만원의 세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했다. 너 하나 팔 때마다 세금 3만원씩 더 내. 이런 상황이에요. 생산자. 자, 그때 소비자와 생산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각각 구하시오. 약간 의아할 수 있는데 지금 세금을 누구한테만 부과했어? 오로지 생산자한테만 부과했지. 그럼 생산자만 손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부담하는 그 세금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사실 나눠서 부담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원래 균형가격 어떻게 돼요? 그렇겠죠? 3P가 90이니까 30이죠? 맞나? 맞지? 30 찍어놓으면 100이죠? 따라오셨죠 여기까지? 원래는 3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3만원 세금을 생산자한테 부과했으니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중 누구한테? 그치, 공급 곡선한테 영향을 주겠죠? 공급 곡선 자체가 지금 세금이 부과된 것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 이놈에 대해서 식으로 여러분이 쓸 줄 아셔야 됩니다. 3만원 세금이 부과됐으니까 자연스럽게 3만큼 이동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하세요. 그럼 P 대신에 P 마이너스 3을 집어넣는 게 맞겠지. 그래서 이놈은 P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70. 그럼 P 플러스 67 이렇게 되겠죠? 식 세울 수 있죠? 그러면 이 둘의 교점, 새로운 균형 한번 찾아보자. 새로운 균형. 둘의 교점 배워봤어요? 3P가 이렇게 넘어가면 99가 되니까 93이 되니까
맞지? 여기 몇이야? 30? 1이죠? 맞나요? 가격이 어떻게 됐어? 얼마 상승했어? 10,000원 상승했지? 10,000원 상승한 거 누구 입장에서 손해일까? 소비자야 생산자야? 얘들아 10,000원 상승됐어. 소비자가 슬퍼? 생산자가 슬퍼? 소비자. 소비자가 슬프지. 10,000원 더 비싸게 사야 되잖아. 그러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얼마겠어? 이 차이만큼인 거야. 원래 30만 원에 샀던 걸 31만 원에 사게 됐으니까 10,000원만큼은 소비자가 이제 부담을 하는 거고. 그리고 10,000원 더 비싸게 팔게 됐으니까 세금을 3만 원 내야 되지만 사실은 2만 원의 부담만 있는 거지. 그 생산자 입장에서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 둘의 차이가 소비자 부담이다. 그래서 균형 가격까지의 끼리의 이 차이가 소비자 부담이다. 그래서 이게 1만 원. 이거고 자연스럽게 생산자 부담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3만 원 세금을 내야 되지만 1만 원 비싸게 얘네들을 팔고 있으니까 2만 원의 세금만 더 부과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이게 되시나요? 그리고 이들의 차이는 왜 발생할까? 좀 딥한 얘기긴 하지만 그냥 말로만 하면 몇 대 몇이야? 1대 2지. 누구도 1대니까. 그치, 기울기. 지금 S의 기울기는 지금 P가 1이잖아. 그리고 공급보수는 지금 기울기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가격에 따른 그 이제 변동성에 대해 그 탄력성이라고 나중에 배운 거죠. 탄력성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기울기 차이 때문에 이렇게 부담하는 세금 차이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놈은 그냥 써놓기만 하세요. 기울기. 기울기에 대한 기울기랑 관련되어 있다. 자, 그럼 오늘 8번, 9번만 하고 끝냅시다. 7번 안 하세요? 8번 해보실래요?
1분만 더 해볼게요. 누가요? 오고 계신가요? 같이 합시다. 자, 8번부터 볼게요. 공급, 수요 있는 상황에서 생산자에게 N만큼의 세금을 부과했다. 누구한테 하면? 수요 공급 중에? 공급이죠, 생산자이죠. 그래서 공급 곡선 자체가 자연스럽게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그리고 P축 방향으로 딱 N만큼 이동할 것이다. 그럼 P 대신에 P-M을 집어넣으시면 되고, 그러면 새로운 공급 곡선 같은 경우에 3 곱하기 P-M 플러스 20 이거 아니겠어요? 알아보셨나요? 자, 그러면 균형 거래량 차이를 한번 봅시다. 균형 가격이랑. 자, 원래는 가격 자체가 얼마에 형성이 되고 있었냐? 둘의 균형점을 5P가 넘어가면 10이 되는 거니까. 맞나? 2예요? 맞아요? 원래는 2예요. 2에 형성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균형점이 바뀐 거 보이죠? 가격이 올라갔죠? 얼마큼 올라갔는지 그걸 보시면 돼요. 지금 새로운 공급 곡선과 원래 있던 수요 곡선 이들의 교점으로 균형 가격을 구해 보시면 지금 요놈은 넘어갔을 때 5P가 지금 몇이 되는 거냐?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면 10 플러스 3M 이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지금 요놈에 대한 가격은 2 플러스 몇 M? 5분의 3M이죠? 따라왔어요? 가격 자체가 얼마큼 향상됐어? 5분의 3M만큼만 상승이 된 거지? 따라왔어요? 자, 이 5분의 3M 가격 상승분은 누구의 부담? 소비자야, 생산자야? 그치, 소비자 부담이에요. 소비자가 더 내는 거잖아. 아, 나 원래 이 가격에 있는데 갑자기 가격이 올랐어. 소비자 부담이야. 그래서 소비자 부담은 5분의 3M이고 생산자 부담은 얼마겠어? 그렇지, 이 둘의 합이 세금 M이 돼야 되는 거니까 지금 5분의 2M이 될 것이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이 둘의 비율은 몇 대면? 3대 2인 거 보이세요? 근데 기울기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3대 2인 거 보이세요? 뭐 이제 절대값을 씌워야 되긴 하지만 그리고 역수를 취해야 돼. 그 서로 거꾸로 해야 되긴 하겠지만 뭔 말인지 이해되죠? 이렇게 된다. 자, 9번도 해봅시다. 자, 9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식을 먼저 세워줘야 되는 건데 자, S, D 해봅시다. 자, 일단 D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지금 이놈에 대해서 가격이 30원일 땐 210, 35원일 땐 185 이렇게 점점 가격이 향상됨에 따라 떨어지고 있는 거 보이죠? 수요량
그리고 직선 형태로 주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두 점만 있어도 충분히 우리가 기울기랑 직선의 방정식 다 구할 수 있지 않나. 가격 얼마큼 올랐어? 5원 오를 때 수요량은 얼마큼 떨어지고 있냐? 마이너스 20원이야? 맞죠? 그러면 지금 가격의 증가량분의 수요량분의 수요량을 증가량으로 가신다면 지금 기울기는 몇? 그치, 얘는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거 아시겠죠? 따라왔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5p 하신 다음에 30 집어넣었을 때 210이 돼야 되는 거니까 30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50, 210 되려면 플러스 360이죠? 가능하시죠? 그래서 D는 이렇게 되고 자, S도 한번 구해봅시다. 자, 똑같이 가격이 5원 증가할 때 공급량 얼만큼 증가하고 있냐? 플러스 10 되는 거 보이죠? 그래서 5분의 10이 지금 기울기인 거 보이지? 그래서 지금 이놈은 2p 하신 다음에 30 집어넣으면 60이니까 60에다가 74p 맞죠? 따라오셨나요? 그래서 지금 가격 한번 구해볼까요? 7p가 몇이야? 200 와, 한개야. 뭐야? 200 모르겠다. 안 그래도 되잖아 이거. 볼게요. 분수 나오네. 자, 이제 이원식 부과했을 때 한번 할게요. 자, 이원식 부과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생산자 먼저 해볼게. 생산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계속 해왔으니까 가격이 자연스럽게 상승이 되겠죠. 이원이 부과됐으니까 지금 똑같이 이만큼 이동할 것이고 2p 마이너스 2 플러스 70자 이거 아닙니까? 따라오셨어요? 그러면 2p 마이너스 플러스 70 이렇게 되고요. 자, 수요 곡선 이게 중요하죠. 이원이 부과됐어. 비싼 값에 살까 싼 값에 살까? 싼 값에 사고 싶지 않겠어? 이원을 더 내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수요 곡선은 왼쪽 오른쪽. 그치,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왼쪽으로 똑같이 이만큼 이동한다면 지금 이놈은 플러스 2를 집어넣으셔야 되겠죠. 마이너스 5p 하신 다음에 마이너스 10이니까 플러스 350 이렇게 되지 않나요? 알아오셨어요? 그러면 이 둘에 대해서 새로운 놈으로 균형 가격과 거래량을 구해보신다면 지금 넘기시면 77p가 280, p는 40. 감사합니다. 그래서 Q는 150. 뭐라고? 150. 150 이렇게 되겠죠. 감사합니다. 자, 시차 정보 기간이다. 죽겠다. 고맙습니다. 자, 잘 해보시고요. 오늘 배운 색까지는 아마 중간 고사일 겁니다.